대학교 유학생들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는 4월 21일 육군의 반인권적 동성애자 색출 사건을 규탄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중앙도서관에 대자보를 부착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국제캠퍼스 송도역사에서 기숙사 사감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학생의 허락 없이 기숙사 방을 무단 출입했습니다. 4월 20일 우리 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역업체와 세브란스 병원의 부당한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연세대 창립기념 행사에서 있었던 충돌에 대해 사과하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신입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비 PD가 입사한 지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맹진규 박혜빈입니다. 5월 셋째 주 YBS 뉴스를 시작합니다. 수업권,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 유학생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2023년까지 유학생을 20만 명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가 흐름에 맞춰 연세대학교 유학생도 최근 5년 사이 30% 증가했습니다. 현재 유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유학생이 엄연한 학내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들을 위한 수업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어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유학생들은 어려운 전공 개념을 이해하거나 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교육부가 권고하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 능력시험 4등급인데 이 급수는 보통 한국어 학당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단기간에 속성으로 배우다 보니 말하기 능력 등에서 여전히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들 중에는 비영어권 학생들이 많지만 캠퍼스가 영어 중심적이라 도움을 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 공부하기가 시작되어서 유학 생활 적응하면서 한국어도 배워야 하는데 조금 힘들 수도. 다른 한국인들이 보통 다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영어권 유학생들도 있지만 이들의 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강 편람에 영어 강의라고 명시돼 있는 강의들에서 교수가 한국어를 사용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In my case and my friend's case, ended up speaking Korean in the English class because there were more Korean students. In the other case, just because the professor wasn't too confident in his English, so it's hard to understand the course and learn properly. So I didn't end up taking that course. 학교는 학기가 끝난 뒤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취합하고 있지만 학기 중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수를 제지하진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어로 진행됐던 영어 강의가 다음 학기에 다시 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한국인 학생들이 다수인 수업에서 유학생들은 교수에게 수업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캠퍼스 안에서 다른 수업 환경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BS 뉴스 김소희입니다. 지난 4월 13일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에서도 이를 규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준규 육구 참모총장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시에 따라 육군 중 성소수자 40여 명의 신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13일 수사 중 군인 1명이 체포됐습니다. 구속의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 내용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이 선교 또는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건 수사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강대학교에는 나도 잡아가라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부착됐으며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등도 대자보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에서도 이와 같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을 규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학내외 42개 단체 및 454명 개인의 연대 서명을 받은 성명문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도 부착된 이 성명문에는 체포된 군인에 대해 보도한 KBS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KBS 기사에선 해당 군인이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했다고 보도했지만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군인은 간부였으므로 군부대 내 휴대폰 사용이 합법입니다. 이후 24일에는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와 컴투게더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날 기자회견은 총유학생 회장 마태영 씨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학생 정치는 기성 정치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해왔다는 점을 착안해서 인권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축소하려는 세력들에게 대학 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중앙도서관 대자보 앞에선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오고 갑니다. YBS 뉴스 김현민입니다. 기숙사 방은 개인적 공간으로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도학사 기숙사 사감이 학생의 방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송도학사에 근무 중인 기숙사 사감과 RHC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다는 제보글이 게시됐습니다. 제보자는 게시글에서 송도학사 기숙사 사감과 RHC가 카드키가 꽂혀있지 않은 자신의 방에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방문을 열고 학생들의 기숙사 방을 살펴본 후 벌점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별도의 사과 없이 바로 방을 나갔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제보글이 게시된 후 자신이 송도학사에 거주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도 겨울방학에 잔류한 후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숙사 사감이 방을 무단 침입하여 기숙사방 점검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주요 대학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면서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토록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국제캠퍼스 송도학사 기숙사 운영팀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기숙사 사감이 기숙사 방에 한 차례 출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특정 기숙사 방에서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기숙사 사감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으로 침입했던 겁니다. 기숙사 운영팀 운영직원 최문경 씨는 원칙적으로 기숙사 사감 혹은 RHC의 기숙사방 무단 출입은 금지돼 있으며 무단 출입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벌점 부과 횟수에 따라 RHC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기숙사 운영팀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성과금은 RHC들 간의 상호평가 등으로 지급됨을 알렸습니다.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송도학사. 규정 준수라는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학생들의 사생활 보장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YBS 뉴스 김현민입니다. 지난달 20일 세브란스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세브란스 병원의 부당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과 노동자 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김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산하의 모든 구성원들의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들과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세브란스 병원의 부당한 노조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 탄압이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4월 8일에 있었던 연세 세브란스 통합 6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윤도흠 의료원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과 이를 제지하는 병원 측 경비용역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대학교 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은 당일 충돌에 대해 대학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청으로서 책임감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 총무처 황인 과장은 용역업체인 테가비엠과 노동자 간에 정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순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테가비엠이 구체적인 해고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한 청소노동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면서 노조 탄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소노동자가 선전전에 매번 참가하는 등의 노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명 표적 해고된 것 아니냔 겁니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를 통보한 태가BM은 민주노총 노조가 27일 오전 병원 내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자 그제야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샤워를 하는 등의 근무 태만 때문에 해당 노동자를 재계약에서 제외했던 겁니다. 민주노총은 해고 통보 당시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샤워실은 간호사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에서 해고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선전전을 계속해온 청소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진정한 통합과 화합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선 원청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YBS 뉴스 김송입니다. 지난해 방영된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조연출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인지 김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신입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비 PD가 입사한 지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 이한비 PD는 열악한 제작 환경과 살인적인 근무 시간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유가족과 민달팽이 청년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총 26개의 단체들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입 조연출 사건 대책위는 CJ E&M 측에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회사에서 인정하고 유가족에 공식 사과할 것을 밝힌과 동시에 재발방지책의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CJ E&M은 근무 강도가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교에서도 고 이한비 PD를 추모하는 공간이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내에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사회가 죽음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사회이고,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인격 모독 앞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깎아먹어가며 일을 해야 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지난 4월 28일 CJ E&M 본사 앞에선 고 이한비 PD를 추모하는 대규모 시민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고인의 유가족, 청년 유니온,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고 대책위는 전반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종사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내용을 토대로 드라마, 방송 제작 환경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려 합니다. 종사자분들과의 간담회와 연구조사, 그리고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책위 진상조사 결과 촬영이 진행된 55일 중 고인이 신날은 단 2일, 촬영 기간 동안의 발신 통화 건수는 1,547건이었습니다. 고 이한비 PD의 작품 혼술남녀는 공시생들의 일상과 현실적 애환을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끝이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CJ E&M. 그 속에서 고인은 살인적인 제작 환경을 겪어야만 했고, 살인적인 제작 환경은 방송계의 관행이라는 말로 포장됐습니다. CJ E&M의 진실된 사과와 구체적인 사후대책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김재원입니다. 청년 사회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위로하는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PD가 된 한 청년. 그가 마주한 현실은 비정규 계약직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이를 관행이라며 당연시한 방송계였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과 폭력적인 조직 문화, 게다가 고인에게 맡겨진 일은 비정규직을 직접 정리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한 회사 측의 답변은 원래 그런 것 또는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 관행이란 말은 옳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관행이란 포장을 벗겨냈고 고쳐야 할 구조적 문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5월 셋째 주 Y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